돈은 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지려면 편안해지십니다. 돈을 생각하는 시간, 옥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옥대표의 돈을 생각하는 시간,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펀드입니다. 펀드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요, 온갖 짧게 나온 훌륭한 정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셔도요, 펀드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어떤 짤막한 동영상이든 경제 프로그램이든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이해가 잘 되는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펀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시작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이 아니고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생각해 보시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슈퍼 가서 샀죠, 다. 시장 가서 샀고 거기서 현물을 받고 현금을 줬습니다. 카드 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게 예전이었고,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요, 동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상거래가 생깁니다. 얼굴 많이 봤으니까. 아줌마, 나 뒷집 개똥이 엄마인데, 응? 이따가 저녁 때 갖다 줄게. 두부 한 모만 줘.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까지가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슬슬 하나씩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기 시작하고, 홈쇼핑이 생기면서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사는 것들이 일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사기는 합니다. 그러면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죠. 근데 재밌는 게요, 물건을 사면서 이미 결제는 다 했어요. 뭐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물건을 받지도 않고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택배 아저씨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만들어진 건 혼자서 못하니까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가구 공장을 만듭니다. 나무를 잔뜩 사다가 내가 가진 기술이 있고 내가 아는 직원들이 있어서 열심히 가구를 만들어서 팔려고 가구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나무도 사야 되고 뭐 창고도 있어야 되고 누가 산다 그러면 차로 갖다도 줘야 되고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부모님 사돈의 팔촌까지 돈을 긁어 모으죠. 동네 치킨집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게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받을 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빌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했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면 본만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증서를 써주고 그게 주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커나가게 되면 그 주식이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들으면 들을 때는 들을만 하거든요. 근데 막상 또 나중에 뒤돌아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개념이 안 씁니다. 왜? 안 보이니까. 주권이라는 거 보신 적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 그 기업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그 권리를 내가 내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또 내 돈을 주고 팔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동산은 눈에 보이잖아요. 야, 보니까 좋다. 멋지네. 이쁘네. 잘 만들어졌네. 여기 사람들 뭐 많이들 이 가격에 사네. 그럼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가 보네.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건을 파는 것도 만든 사람이 이만한 가격을 붙였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또 사기도 합니다. 근데 기업을 사고 판다라는 거, 주식을 사고 판다라는 건 좀 애매하죠. 그리고 그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애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 가구 회사가 잘 돼요. 그래서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가구 회사 주식을 파라고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팔았습니다. 일부를 팔고 났더니 내가 투자한 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만 원어치를 팔면서 다시 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 현재 저에게는 현금은 100만 원을 먼저 투자를 했다가 이미 100만 원을 돌려받은 상태고 그 회사의 현재 가치로 50만 원 정도, 그 회사의 현재 가치로 100만 원 정도 되는 주식이 또 아직도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100만 원을 주고 그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근데 회사가 좋아져서 2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이. 그중 반을 팔아서 내 처음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를 했어요. 현재도 남아있는 주식은 여전히 또 100만 원어치의 주식이 또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올랐죠. 이게 이제 떨어집니다. 뭐 가구가 안 팔리든 아니면 갑자기 옆마을에 더 큰 가구 공장이 생겼든 아니면 가구 만들던 사람이 큰 사고가 나서 손을 다쳐서 더 이상 가구를 만들지 못하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가구 회사가 다시 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값어치가 절반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전 손해가 아니에요. 벌써 100만 원을 받았고 남아있던 주식의 가치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 형태가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 지구상의 모든 기업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이 올랐다. 내지는 단 한 번도 오른 적 없이 떨어졌다라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날 그때 그 시기마다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언제든 경제는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집 살림도 그렇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조금 좋아지고 좀 지나면 내려가고 다시 또 들어오면 좋아지고 좀 지나면 내려가고를 반복을 하게 되죠. 이게 기업들이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대륙이든 전 우주를 따져봐도 비슷할 겁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경우는 없고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게 되죠.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건 그 오르고 내리는 가격에 내 돈을 넣고 그 흐름에 맡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내려갔을 때 사고요. 올라갔을 때 파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르기만 하는 투자를 했던 사람은 전 세계에 없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그 어떤 투자자라도 매번 돈을 번 사람은 없습니다.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버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잃는 속도가 느리기도 합니다. 가끔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화제가 되기는 하나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부유함을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주식에 조금 해보면 재밌거든요. 특히나 내가 아는 회사가 나랑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남들보다 미리 예견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최근엔 제약업종에 헬스케어주, 바이오주라고 부르는 제약업종이 많이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몰랐겠죠. 하지만 그쪽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모임에서 어느 회사 주식을 사라, 어느 제약회사가 제일 잘 나간다, 제일 투자를 많이 하고 조만간 빛을 볼 것이다 라는 정보들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안 샀습니다. 저도 후회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이 5,000원짜리가 10,000원 될 거야 라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되게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 연구 결과가 조만간 빛을 볼 것 같다. 어디에 신청을 해놨는데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더라. 이런 식의 그 회사의 실무적인 일들을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였죠.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면 그 회사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직접 하는 건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이게 반중독이 됩니다. 중독.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도 재밌고 내가 예견하는 것도 재밌고 그 예견이 맞아 들어가면 더 재밌고 그러면서 통장에 돈이 쌓이면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거꾸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왜 내가 그런 판단을 했을까? 나한테 들어온 이 정보는 어떤 인간이 줬을까? 내 날아간 돈은 어디서 구하나? 아이고 오늘도 통장에 돈이 줄어드네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이게 직접 투자의 문제점입니다. 그 중독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남자분들이라면 당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구나 골프 같은 왠지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게 되고 테이블을 보면 물컵이 당구공처럼 변해서 돌아다니고 잠을 자려고 천장을 보면 천장에도 당구공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 사각형과 원형만 보면 몰입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일어납니다. 회사 이름만 보면 저 회사 주식은 어떨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어떠한 물건만 보면 차트 생각이 납니다. 그 차트라는 건 주식의 가격의 움직임을 그려놓은 그래프인데요. 계속 미쳐나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주식이라는 건 잘 모르는데 기업 정보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나는 가정주부인데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은 예를 들어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출판업 이런 데들은 비슷한 형태의 출판 단행본 책을 내는 출판사 중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어도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나름의 이제 영세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그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거든요. 부럽죠. 오로지 아는 재테크라고는 아끼고 모으고 덜 써서 적금이나 하고 아니면 그 적금 만기 되면 목돈으로 어디다가 묶어놓고 3년 만기 거치식 목돈 마련 통장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다고 기껏해야 주택 청약 통장 정도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다들 있잖아요. 그 사돈의 팔촌 안에는 분명히 보험사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통해서 이제 몇 가지의 보험을 들어있는 정도가 다인 일반적인 재테크 상황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여유도 부럽고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부럽고 그렇게 해서 번 돈도 다 부러워집니다. 근데 어쨌든 나한테는 정보가 없고 내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힘도 아는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이게 간접 투자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면 직접 투자. 내가 못해서 남한테 맡기면 간접 투자입니다. 자, 간접 투자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정말 많으면요. 야, 내 돈 대신 굴려줄 사람 손들어봐. 라고 하면 여러 명이 달려듭니다. 은행의 PB도 그렇고요. 보험사에서도 이런 자산가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고 있으며 증권사에서도 버선발로 나와 반겨주며 그 돈을 어떻게 굴려서 이 정도를 벌어드리겠습니다. 약속까지 해주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되죠. 투자 자문사니 자산운용사니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기업들은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정말 맥시멈 잘 뽑으면 한 달에 한 2-30만 원쯤 더 저금해보려고 하는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반겨줄까요? 그렇게 크게는 안 반겨줍니다. 그래도 매달 2-30만 원이면 1년이면 2-300만 원인데 큰 돈 아닌가요? 우리도 대접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펀드라는 거죠. 펀드라는 건 정확히는요. 여러분 통장에 보면 계좌번호 있죠. 이 계좌번호는 예금주가 보통 본인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펀드라는 건 예를 들면 그 예금주가 어디 증권사가 되는 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통장에다가 매달 너도 나도 2-30만 원씩 넣어주는 거죠.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이 대신 굴려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그 돈이 다 모이잖아요. 2-30만 원, 매달 2-30만 원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한테 주세요도 아니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그 돈을 굴려가지고 더 버는 돈의 약간을 수수료로 그 약간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1%에서 3%입니다. 20만 원 맡겼어. 1년 동안 맡겨서 1%에서 3%를 증권사가 가져간다고 치면요. 5,000원, 6,000원? 그 5-6천원을 받으려고 증권사가 저희한테 무슨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계좌를 대신 굴려주겠어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20만 원이 아니라 200억, 2천억이 되면 2조 원이 된다면 그러면 그거 1%도 크죠. 1년에 100억, 200억이 떨어지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그 돈을 열심히 굴려서 만족시켜서 더 이상 다른 데로 안 나가게 만들고 또
옆에 사람들까지 끌고 와서 더 돈을 모아주게 만들려면 증권사에서는 그 돈을 열심히 굴려서 수익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상태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눈이 있는데, 우리도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귀가 있는데 들으면 알죠. 보면 알죠.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압니다. 안 보이는 거 하려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자신이 없으면 간접 투자, 펀드라는 걸 가입을 하게 됩니다. 펀드에 가입을 하면 그 펀드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증권사나 관련 금융기관 사람들이 열심히 그 돈을 굴려서 우리에게 수익을 돌려주게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일단 나보단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루 종일 그런 주식만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돈을 대신 굴려주는데 좋지 않을까요? 잘합니다. 개인이 하는 어떤 형태의 투자의 평균치보다는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게 잘하긴 잘합니다. 그래서 펀드에 맡기면 수익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위험도 좀 덜한 것 같고 쫄딱 망했다는 사람은 본 적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아름아름 펀드라는 것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펀드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제목들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펀드라는 걸 생각하실 때 펀드는 그냥 계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계좌인 거고 이 펀드라는 걸 가입하려면 뭐 나중에 해지하려면 돈이 올라간 걸 확인하려면 어떤 게 좋은지 보려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딘가를 봐야 되죠.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증권사 가면 다 된다. 첫 번째, 가입은 은행에 사시는 게 더 편합니다. 은행에서도 펀드 다 팝니다. 이런 걸 보고 판매사라고 해요. 파는 애들이에요. 파는 애들. 증권사가도 팔고요. 은행가도 팔고요. 그러니까 그 상품 펀드라는 걸 만들어 놓은 그 펀드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가 있겠죠. 일단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 어떤 류의 펀드를 만듭니다. 뭐 유명한 펀드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미래에셋 뭐 차이나 펀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IMF 때 한참 유행했던 뭐 바이코리아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은행 가면 그런 펀드 다 팝니다. 판매 수수료 받으려고 은행이 팝니다. 해당 증권사에 가면 모든 펀드를 파느냐? 그 회사에서 만든 펀드는 팔아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만든 펀드들은 잘 안 팝니다. 그러니까 직접 딱 맞춰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서는 은행 가서 펀드에 가입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게 이제 판매사라는 거고요. 그걸 만든 증권사가 있죠. 그 상품에 대한 보증 같은 걸 해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3개예요. 더 잘잘하게 보면요. 여기에다가 무슨 이런 사무적인 일을 처리해준다 그래서 사무수탁 회사도 있고요. 뭐 여기에 거래소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나라에 내는 세금도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3개. 판매사, 운용사, 그리고 증권사에서 만들었다.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사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저 한 달에 한 10만 원쯤 여윳돈이 있어서 펀드 가입하려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매우 반겨주면서 네 고객님 지금 펀드는 이러한 펀드가 있습니다. 1, 2, 3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1, 2, 3번은 정말 좋은 걸까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그걸 팔고 계시는 은행원 분들이 우리보다야 조금 더 금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파는 그 펀드는 좋은 펀드를 파는 게 아니라 판매사의 수수료를 많이 주는 펀드입니다. 당연히 많이 남는 거 팔아야죠. 안 그래요? 슈퍼 주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저 코카콜라가 있고 파리로 콜라가 있고 그런데 파리로 콜라는 훨씬 더 마진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파리로 콜라 팔고 싶겠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찾아서 문제지. 똑같습니다. 은행도 팔고 싶은 펀드는 따로 있고요. 좋은 펀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추천하는 펀드라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증권사가 만든 게 좋은 거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증권사가 만드는 게 좋은 거다. 이 개념은 뭐냐면 증권사가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하면서 지금은 이 펀드가 좋습니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근데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차이나 펀드 안 좋거든요.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맨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50% 올랐다가 다시 50% 빠졌다가 다시 50% 올랐다가 다시 50% 빠졌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펀드가 있다고 칩시다. 가입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적게 벌기도 합니다. 바닥에 있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았으면 많이 벌었을 것이고 높을 때 사서 바닥에 있을 때 팔면 많이 못 벌었겠죠. 증권사에서 지금은 중국 주식에 투자할 때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좋은데 3년 후에도 중국 주식이 좋을까요? 이건 모르는 거죠. 지금은 뭐 중소형주가 되게 많습니다. 2만 원 뭐 저 요즘에 그런 광고도 있어요. 2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투자증권으로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2만 원짜리 주식이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런 주식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냥 와서 주식 투자 해보라는 얘기인 거지 그 주식을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성그룹주 펀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삼성인데 그래도 삼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최고인데 삼성에다 투자하면 설마 손해야 보겠어? 삼성전자 하다가 안 되면 SDS 하고 안 되면 뭐 삼성물산 하고 안 되면 중공업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투자만 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몰라요. 조금 더 내가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더 이야기를 보고 찾아보고 고민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공부 대충 하고 은행에서 찍어주는 대로 합시다. 그런 생각이시면요. 앞으로도 계속 힘들어집니다. 재테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작은 거 살 때는 고민 별로 안 해야 되는데 많이 하고 큰 거 살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최근에 홈쇼핑이든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 뭐 신발을 하나 사려고 했다. 운동화를 하나 사려고 했다.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하세요? 나이키 신상 가격 비교 사이트 다 뒤져보고요. 배송비 무료 있는지 다 찾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혜택 다 따져보면서 이야 내가 최저가로 드디어 이 제품을 샀구나라고 만족해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펀드 가입할 때 그 정도 고민 안 합니다. 아파트 살 때 그 정도 고민 안 합니다. 대출 받을 때 그렇게 고민 안 해요. 사람들이 참 성격이 이상한 거죠. 자꾸 직접적이고 나하고 가까운 물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멀어지면 별로 안 해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냥 딱 떠먹여주길 바라죠. 은행 창구에서 추천하는 펀드들이 잘 팔리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미리 공부는 안 하거든요. 가서 닥치는 대로 1, 2, 3번 중에 고르세요. 그럼 거기서 고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증권사 광고 보다가 그래 저 상품 괜찮겠어. 그럼 저거 가입해야지. 라고 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랑 은행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캠페인을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면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떳떳해지고요. 그 펀드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타격도 조금 덜 받습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요. 왜 그런 회사가 좋아졌는지, 왜 그런 산업이 좋아졌는지에 대해 덤으로 공부도 조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은 은행 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떤 펀드에 가입을 하느냐? 네이버에 펀드 치면 다 나오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이버 증권 펀드 쪽에도 그렇고 펀드 닥터라는 사이트도 그렇고요. 펀드에 대해 추천을 해주는 뭐 소개를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펀드 닥터에 있는 국내 펀드 전체를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굴려온 펀드들의 수익률 상위 펀드를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 단추 몇 개만 누르면 띠리릭 나오거든요. 말씀드려 볼게요. 광고 아닙니다. 실명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번 미래에셋 타이거 헬스케어 상장지수 주식형 기타 인덱스 펀드라고 돼 있고요. 지난 2년의 수익률은 104.5%입니다. 대박이죠. 그럼 지금 가서 가입해야 되느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2년 전에부터 지금까지가 아주 좋았던 펀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번은 타이거만 빠진 미래에셋 한국 헬스케어 똑같습니다. 55%. 3번은 NHCA 성장 중소형주 주식형 52%입니다. 4번 동부바이오 헬스케어. 이것도 헬스케어로 나와 있어요. 자, 왜 그러겠어요? 2년 전쯤에 펀드를 만들면서 우리 아무래도 제약 쪽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50% 이상 100%까지도 먹고 있는 거예요. 펀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알았으면 이거라도 들었으면 좋았겠죠. 그게 아니면 NHCA 성장 중소형주, 5등은 프랭클린 중소형주 이런 게 있고요. 6등, 7등은 현대 강소기업, 8등은 하나 UBS 코리아 중소형주, 9등은 IBK 중소형주. 신기하죠. 중소형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지난 2년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드린 이유는 일단은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검색할 때 조건만 1년간, 3년간, 6개월간으로 바꿔보시면 아, 최근엔 이런 펀드들, 이런 투자들이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2년을 가지고 검색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 여기 1등하는 주식 제가 검색해보지 않아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액이 매우 작습니다. 1, 200억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 이거 아무래도 제약회사 드디어 빛을 볼 만한 시기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펀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증권사 직원이. 그러면 그런 게 나왔을 때 증권사 광고 홍보팀에서 이걸 다 광고를 해줄까요? 이제 헬스케어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누가 광고할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게 헬스케어 제약회사의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가 않거든요. 많이 못 팔거든요. 많이 팔려면 해외 주식이든 아니면 뭐 그냥 국내 주식형이든 크게 광고를 하지 작은 단위로 광고를 해주진 않아요. 자, 그러면 네가 그런 이러저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니 그래, 펀드는 만들어보자. 홍보는 조금 돈 들여서 요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고 홍보를 하고 팔았어요. 팔면서 일부가 팔리고 수익이 좋아지면 옆에 사람이 소개도 해주고 해서 조금씩 들어온 규모가 1, 200억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펀드는 조 단위 펀드들도 있어요. 펀드에 1조씩 2조씩 모이는 펀드도 있습니다. 그런 펀드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뭐 1조를 가진 펀드가 제약회사 지분을 5천억에서 1조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1, 200억쯤 가지고 있으면 제약회사에 일명 몰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몰빵을 했더니 50%에서 100% 수익이 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작은 펀드 중에 이렇게 큰 성과를 내는 펀드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는 보장 어렵고 또 새로 생기는 조그만 펀드가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2년 전에 생각했을 때 내가 보기에도 제약회사는 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펀드에 가입을 했다면 여러분의 통장 사정은 엄청나게 좋아졌겠죠. 지금이라도 주변에 보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식의 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맡긴다면,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그 판단이 정확했다면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겁니다. 금펀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유가를 가지고 하는 펀드들도 그렇고요. 펀드들은 각자 나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들 한번 보시고 나와 생각이 같다면 거기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과거의 수익률은 아니라고 치고, 그리고 투자 규모가 뭐 이건 1, 200억짜리 펀드고 이건 수백억짜리고 이거는 수천억짜리고 라고 하는 펀드가 어떤 수익률을 정해 놓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걸 보고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연구를 많이 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쪽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이제는 대형주가 잘 될 거야. 이제는 삼성그룹이 잘 나갈 거야. 이제는 중소형주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 최대한 길게 보십시오. 3년 평균 수익률이 적당하게 꾸준히 크게 손해 안 보고 진행되는 펀드.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때는 펀드 규모도 조금 있는 곳. 적어도 몇 천억 정도 되는 펀드를 찾으십시오. 왜냐? 아주 간단합니다. 100억짜리 펀드를 굴려가지고 증권사, 운용사가 받을 수 있는 1년 수수료는 잘해야 1억입니다. 그걸 벌기 위해 몇 명이나 붙여줄까요? 판매사, 증권사, 운용사가 1억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상태에서 정말 뛰어난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를 운용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몇몇 펀드를 묶어서 몇몇 사람이 그냥 대충 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등치가 좀 있는 꾸준한 그런 펀드를 찾으시는 게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운용사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 운용사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운용사를 찾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펀드 정보를 보시다 보면 이건 운용을 누가 합니다가 나와 있으니까 그게 자꾸 이 운용사가 걸리네 하는 운용사가 있다면 그 운용사를 믿는 게 좋습니다. 증권사보다 은행보다 운용사를 보고 펀드를 판단하시는 게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요. 이 펀드 운용사,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자주 안 바뀌는 곳을 찾으세요.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지난 3년 동안 펀드 매니저의 변동이 없는 펀드. 왜 안 바뀌었겠어요? 잘하니까. 그 사람이 아직 그 회사 다니니까 안 바뀌었겠죠. 잘 못했어 봐요. 벌써 잘려서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거기에다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몇몇 제목, 이름들 말씀드리면서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 보이는 물건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주식 투자 쉽지 않습니다. 직접 투자를 한다라는 것 또한 내가 평소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기 쉽고 또 나를 약간 중독시키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으로 보자면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펀드가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접 투자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펀드에 가입을 할 때는 은행 가서 대신에 은행이 추천하는 거 말고 내가 미리 공부 좀 해서 이 펀드에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달 몇만 원씩이라도 그렇게 가입을 해본다면 오히려 공부는 그 다음부터 될 거예요. 한번 가입하고 나시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뭐 문자도 오고 우편물도 오고 거기 홈페이지에 가면 관련 정보도 뜨고 합니다. 그런 거 한 번씩 보실 때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펀드 운용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되고 수익도 얻게 됩니다. 펀드에 은행에 가서 내가 원하는 펀드에 가입하고 지켜보자.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전부고요. 거기서 가급적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하는 투자에 만족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 좀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여기에 조금만 더 이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주식 얘기, 펀드 얘기 계속 듣다 보면. 하지만 다음번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이 펀드의 종류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증권사에서 만든 펀드 말고요. 얼마만큼 가입을 해야 되는지,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는지, 해지는 어떻게, 뭐 아니면 적립식, 거치식 뭐 이런 단어들은 무엇인지 가입자 입장에서 몇 가지 단어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